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이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관계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우아한 술 문화로 멋진 인간관계 만들기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김종회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학부 때 경제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하고 또 자산운용사 근무하면서 건강 관련되는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방송통신대학에 편입을 해가지고 식품영양학으로 학위를 땄기 때문에 제 전공이 뭐냐 하면 경제학, 재무관리, 식품영양 세 개를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 몸에 두 마리 개가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 한 마리 이름이 편견이라는 개 한 놈하고 또 선입견이라는 개가 두 마리가 다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개가 또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일견이 또 이 두 개를 또 날릴 수 있는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겠지만 로마 16대 황제에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분이 했는 이야기가 영어로 하면 Everything we hear is an opinion, not a fact. Everything we see is a perspective, not the truth.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도 관점일 뿐 진실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과 진실은 의견과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게 팩트인지 트루스에 대해서 끝없는 질문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와인에 관한 명언으로서는 영국의 극작가에 있는 스티브 필립스가 했는 이야기입니다. A man is not getting old, but mellow like good wine.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원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노사인의 노래 가운데 바람이라는 노래도 이 유사한 가사가 나오죠. 자, 오늘 강의에 들어가면서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떤 술이 좋은 술인가? 향주는 무엇인가? 그 위스키에도 스펠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디하고 꼬냑은 차이가 뭔가? 그리고 위스키의 등급은 어떻게 매기는가? 꼬냑의 등급은 어떻게 매기는가? 우리 흔히들 나폴레옹 꼬냑 하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고, 우리가 술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어떤 술을 선물로 받고 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 건배사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뭐 맥주, 와인, 위스키, 브랜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건 저희 간단한 소개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주라고 얘기하면은 부산 동화백과사전에 저렇게 나옵니다. 외국에서 물을 건너온 술은 다 양주입니다. 맥주도 양주고 포도주, 위스키, 브랜디 다 양주인데 우리나라 사람 특별하게도 양주라고 하면 99%가 위스키만을 얘기하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술 수입 문화상에서 위스키 수입업자들이 다른 술 들어오는 거를 좀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위스키만 가장 먼저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술 주자를 한자로 한번 풀이해보면 닭유변에 삼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 마실 때는 항상 머리를 약간 제끼고 마시잖아요. 그죠? 물은 안 그런데. 왜냐하면 닭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건배는 술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고 믿어서 술을 마실 때마다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술잔에 술을 부어 높이 쳐들고 서로 쨍 소리를 내게 했는 것이 건배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영어 건배사 한마디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cheers to you. cheers to 다음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cheers to your happiness. cheers to your success. 아무거나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귀찮으면 그냥 cheers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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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글로벌 시대의 영어 건배사는 다 끝나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자, 술의 종류는 우리가 뭐 소주, 탁주, 맥주 이런 게 아니고 크게 나누면은 반려주가 있고 둘째 정류주가 있고 셋째 혼성주가 있습니다. 오늘 반려주 가운데서 맥주하고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정류주 가운데 위스키하고 브랜디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혼성주는 뭐냐면 반려주하고 정류주를 섞어나는 것이 혼성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술에는 반려주, 둘째 정류주, 셋째는 혼성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맥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주는 보리를 발화시키면은 몰트가 됩니다. 당화하고 선맛과 향취를 부여하는 첨가물 원료인 호프를 넣고 효모에서 발효시킨 술이 바로 맥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주의 4대
구성 요소가 뭐냐면은 저기 나오는 거 메가, 그다음에 호프, 효모, 그다음에 물. 요게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맥주의 종류에는 상면 발효 맥주와 하면 발효 맥주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옛날에 한번 그 OBS는 오비 라그라고 기억나시죠? 라그가 바로 하면 발효 맥주를 라그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면은 발효 온도를 좀 낮은 온도에서 발효시키는 거고 상면 온도는 발효 온도를 좀 높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일이라는 맥주가 상면 발효 맥주가 되고 라그는 하면 발효 맥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한 80% 이상 90%까지가 라그 맥주입니다. 에일 맥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맥주를 마실 때 어떤 맥주가 가장 맛있는 맥주냐? 정답은 생맥주가 가장 맛있습니다. 드래프트 비어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맥주, 셋째는 캔맥주, 마지막으로는 페트맥주. 자, 우리 젊은이들 MT 갈 때 페트병에 맥주를 담아가잖아요. 그건 되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맥주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은 큰 우리 맥주 파는 집이 호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호프는 HOF입니다. 맥주를 만드는 원료는 호프가 HOP가 됩니다. 차이입니다. 호프에 가서 앞 사람이 주문을 하잖아요. 막 부르고 다음에 주문해가지고 이 관에 좀 있으면 맛이 조금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 생맥주가 가장 맛있는 맥주입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 병맥주에 병마개의 호흡이 과연 몇 개냐? 21개, 22, 23, 24, 25개. 답은 21개입니다. 저 병맥주를 만드는 사람이 미국의 윌리엄 페인터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특허를 낼 때는 24개 했는데 그 줄이주는데 21개도 가장 과학적으로 압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다음에 어디 모임에 가셔가지고 퀴즈 나오면 21개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양 그 속담에 잠깐만. 자, 우리는 그 맥주는 사람이 만들고 와인은 신이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9월부터 4월까지 이 기간이 뭐냐면 영어 스펠링에 R이 들어있는 달이 9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은 메이, 준, 줄라이, 오거스트가 R이 안 들어갔잖아. R이 들어가 있는 달에 맥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516년에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독일 맥주 순수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당시 효모가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메가 호프 물로만 생산했습니다. 500주년인 2016년도에 대단한 큰 행사를 했습니다. 1800년대 파스텔레가 효모를 발견해서 비열 처리하기 시작했고, 자, 이 독일의 유명한 그 맥주 페스티벌이 있는데 옥토버 페스트하고 칸슈타트 축제가 있습니다. 옥토버 페스트는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한 2주 정도 하는데 그 유래가 1810년 10월 17일 날 그 당시 바이에른주의 세자인 루드비 1세와 테레제 공주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10월 맥주 축제 때 마시는 그 양 자체가 한 600만 리터를 마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 맥주 공부하면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사순절에 음식 대신 맥주로 영양을 보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 화면 돌아가면은 자, 저 위에 보면은 맥주 다음에 물로 된 빵이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죠? 서양에서는 맥주를 술로 생각 안 하고 액체 빵 또는 물로 된 빵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를 그 술로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와인을 공부할 때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드 카피로 되어 있는 와인 바이블이라는 책. 이 책을 한 권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와인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술에 관한 책이 나오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2018년도에 술 잡학사전에 보면 술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오늘 시간 짧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고, 또 제가 술 강의하다 보니까 스카치 비스키 바이블을 누가 저한테 선물해가 그걸 다 읽어보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주류학 개론과 정윤주 개론이라는 책을 사서 또 쫙 계속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는가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와인을 왜 알아야 하느냐? 이거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둘째, 전 프랑스 대통령에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가 했는 얘기는 비즈니스에서 와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한 사업 진행과 인적 교류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뭐 등등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와인 델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포도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를 갖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30도에서 50도, 남반구에서 30도, 40도 사이에 조 지역에 나오는 포도를 갖고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조 지역을 와인 벨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커피 벨트는 뭘까? 커피는 남북 합해가 23.5도 적도를 중심해서 조 지역에 나오는 커피를 갖고 만들기 때문에 저 지역을 커피 벨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거는 프랑스 주요 와인 생산지가 되겠습니다. 보르도, 보르고뉴, 상파뉴 등등 이게 프랑스 유명한 포도 와인 생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와인의 역사는 한 80년에서 100년 사이까지 수명이 있는 겁니다. 한 40년에서 60년 된 와인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가장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기후가 좋고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포도 껍질이 두꺼워야 되고 씨가 많아야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에 관한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도는 와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발포성 와인과 발포성 와인. 자, 비발포성 와인에는 가장 대표적인 술이 레드 와인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 있고, 발포성 와인에는 스파클링, 샴페인. 자, 저 샴페인이라는 거는 영어식 발음이 샴페인이고, 프랑스 발음은 상파뉴라는 그거를 영어식 발음하면 샴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상파뉴 집안에서 나오는 와인이 샴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전에 모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와인은 발효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껍질까지 다 섞어서 발효를 시키면 레드 와인이 되고, 그리고 포도 껍질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다 섞어서 발효를 시키면 화이트 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은 레드 와인을 만드는 품종,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 다른 겁니다. 그죠? 자, 저 레드 와인의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레드 와인을 마시면 좀 뜰잖아요. 그죠? 네. 화이트 와인은 마셔보니 그렇잖아요. 그 레드 와인에는 껍질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혈관 안에는 혈전도 녹여주고 지방도 녹여주는 거예요. 태워주기 때문에. 저 텐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텐하면 우리가 태우다는 뜻이잖아.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선텐 로션 기억나시죠? 그때 선텐입니다. 안에 들어와서 태우기 때문에 안을 붙이면 그 안에 N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TANNIN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죽 제품을 많이 만드는 도시가 이태리에는 토스카나 지방에서 전 지구상의 한 70%가 나오는데, 가죽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큰 통에 참나무, 온나무를 이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거를 녹여가지고 생가죽을 이어가지고 한 6개월만 지나면 아주 부드러운 가죽이 나옵니다. 그렇게 만드는 가죽 만드는 과정을 텐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텐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죠, 그죠? 그다음에 로제 와인이 있고, 아이스 와인은 포도 송이가 자연스럽게 얼 때까지 기다린 후에 만드는 와인인데 생산량은 일반 와인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모양도 보통 와인은 750cc인데 저거는 375cc입니다. 저 왜 저렇게 됐냐면, 어느 날 서양에서는 와인을 만들 때 왕이나 영주가 포도를 수확이라고 명령을 내야 되는데 어느 해에 갑자기 그거를 명령을 못 내려가 가만히 보니까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든 와인이 아이스 와인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전설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코르크마게는 이 한 70% 이상이 포르투갈에서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레드 와인을 한번 따봤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요건 아주 보관이 잘 되는 겁니다. 보관이 잘 안 된 코르크마게는 한 20% 정도가 포도액이 젖어 있으면은 보관이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레드 와인을 만드는 품종에는 까베르네 쇼비뇽, 멜롯, 피노누아, 시라. 좀 있으면 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 쇼비뇽 블랑, 리슬링 등등이 있고, 자, 우리가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소믈리에들이 이거 와인을 서빙해 주잖아요. 항상 왼손에는 빨간 타올, 그리고 오른손에는 와인 들고 따르는데, 왜냐면 와인을 서빙하다 보면 와인이 좀 흐를 수도 있잖아요. 빨간 타올을 닦아야 표시 안 나기 때문에 항상 빨간 타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밑에 있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서민들도 싸게 마실 수 있도록 5리터짜리 병을 있는 저렴한 대용량 와인을 만들어야 되는
불문율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 아는 분이 아르헨티나 대사하신 분이 얘기를 하길래 찾아보니 저런 얘기 나오길래 제가 5리터짜리 병 와인을 다마후아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병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모양입니다. 서민들도 이런 큰 5리터짜리 와인을 마시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제가 가장 우리 짝꿍이 칠레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기 까베르네 쇼비뇽, 저기 레드 와인 만드는 품종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피노누아도 그렇고 멜러, 시라 이런 전부 다 레드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와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와인 그라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와인 그라스가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탈이 되고 표면이 매끈해야 되고 두께가 얇아야 되고 달걀랭이의 볼 사이즈가 커야 되고 날렵한 테두리, 다리가 길어진다 이런 한 5가지 일을 갖추었을 때 좋은 와인 그라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와인에 따라서 와인잔 종류가 다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The Chef라고 번역이 되지만 영어 원제목은 The Bunt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보면은 테이블에 유리잔이 되게 많죠. 우리 밥 먹는데 유리잔이 많으면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유리잔은 3개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물잔, 하나는 레드 와인잔, 하나는 화이트 와인잔이기 때문에 잔 많더라도 절대 큰 편 열심히 마시고 그대로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꼭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인데 이 와인잔을 우리가 들 때는 저 스템에 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와인을 누가 따라서 받을 때는 절대로 와인잔을 테이블에서 들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서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받는 겁니다. 대통령이 따라줘도 절대로 잔은 들지 않는 겁니다. 이거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요 스템에 잡는데 여기에 볼에는 가능하면 손이 안 닿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위스키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맥주하고 와인을 얘기했잖아요. 자, 쉽게 쓰면 맥주에서 위스키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맥주를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끓이는 걸 정류라는 표현을 써요. 정류시켜가지고 옥고통에 숙성되어 있면은 그게 위스키가 되는 겁니다. 자, 위스키는 크게 나누면은 스카치 위스키하고 난 스카치 위스키를 나눌 수 있는데 스카치 위스키는 스펠링이 WHISKY를 쓰고 밑에 보면 아메리칸 위스키에는 WHISKEY를 쓰잖아요. 저 차이 정도 여러분 아시면 좀 유식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스카치 위스키에는 3종류가 있는데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습니다. 몰트 위스키는 보리를 주원료로 쓰는 겁니다. 메가를 원료로 사용해서 발화, 건조, 분쇄, 당화, 발효시켜서 정류를 시켜서 옥고통에 숙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몰트 위스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인 위스키는 단독으로는 출시가 잘 안 되고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표현은 뭐냐면 몰트 위스키하고 그레인 위스키 2개를 섞어내는 것이 블렌디드 위스키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고급 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발렌타인 30년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발렌타인 그 위스키도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2014년도까지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가장 수입량이 많았습니다. 2015년도 오면서부터 우리나라도 몰트 위스키 수입량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만큼 입이 좀 고급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명한 그 스카치 위스키도 있고 아이리시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등등이 있습니다. 저 도수를 보면은 미국식을 하면은 프루프라는 표현을 쓰고 영국식으로는 퍼센트를 쓰는 겁니다. 프루프에다가 0.5를 곱하면은 도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요새 나오는 위스키들은 대충 40도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아메리칸 위스키는 51% 이상을 옥수수를 포함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주로 미국의 켄터키 지방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테네시 지방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 대표 잘 알고 있는 짐빈, 잭 다니엘스 이게 전부 다 아메리칸 위스키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위스키는 등급을 연도로 매기는 겁니다. 자, 12 years, 17 years, 30 years 이렇게 하는 게 조 숫자가 뭐냐면 조 기간만큼 연도만큼 오크통에서 숙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21년산 이런 표현이 정확한 21년간 숙성에는 위스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숙성 기간 동안에 매년 오크통에서
원액 자체가 좀 증발되거든요. 보통 스코틀랜드에서 한 2% 증발이 되고 미국에서 한 5%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크톤에서 1년에 날아가는 고 원액의 양을 우리가 에인젤스 쉐어, 천사의 몫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천사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예요. 이 가만 놔도 10년 지나면 20% 날아가 버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숙성하면은 원액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숙성하면 할수록 술값이 더 비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9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주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스카치 위스키를 5가지로 분류합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블렌드 위스키가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몰트 위스키에도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몰트 위스키끼리 섞어 놨는 거. 그 다음에 그레인 위스키도 그레인 위스키 섞어 놨는 게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가 되는 겁니다. 저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보니까 런던 경매회사 소비에서 35억에 팔리는 겁니다. 60년 된 소위 맥켈란 싱글 몰트 위스키 한 병에 35억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은 참 상상을 못 하잖아요. 저런 술도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버번 위스키에는 특징이 있는데 A, B, C, D, E, F, G인데 A는 뭐냐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됩니다. 아메리칸 배럴은 새로 만든 미국 참나무 오크톤 수입니다. 이거는 한번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비율이 50% 이상 콘이 들어가야 되고 디스틸레이션 프루프는 정류 원액의 도수가 80도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트리 프루프는 통입 도수가 62.5도 이하여야 되고 필 프루프는 병입 도수가 40도가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능이 내가도 위스키 위에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안 된다는 이게 버번 위스키에 A, B, C, D, E, F, G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랜디를 넘어갑니다. 자, 아까 전에 맥주에서 정류시켜서 숙성하면은 위스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와인에서 정류를 시켜서 숙성하면은 브랜디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일의 발효액을 정류시킨 것이 바로 브랜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과주에서 숙성한 술은 칼바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브랜디 하면은 그 포도주를 많이 얘기하지만 사과주도 브랜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꼬냑은 뭐냐? 브랜디는 뭐냐? 자, 이거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마시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마시는 소주라는 술이 있잖아요. 소주 가운데 참이슬 있잖아요. 소주에 해당되는 게 브랜디라면은 참이슬에 해당되는 게 꼬냑이다. 브랜디는 보통 명사고 꼬냑은 고유명사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꼬냑집에서 나면은 꼬냑이 되고 알마냑집에서 나면 알마냑이 되는 겁니다. 자, 브랜디의 등급은 위스키는 연도를 표시했잖아요. 여기는 브랜디에는 VS, VSOP, 나폴레옹, XO, 엑스트라 이렇게 하는데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술값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양주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등급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병 모양이 등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예술작품처럼 우아하게 생기는 겁니다. 세계 명품 브랜드에는 뭐 우리 잘 아시는 헤네시, 까뮤, 레미 마르틴 이런 등등이 있고 레미 마르틴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는 엑스트라 등급 술 이름이 루이 13세라는 술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한번 마셔봤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비싸게 좋은 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1년도 우리나라 부산에서 2억짜리 꼬냑이 나왔습니다. 저거 한 방에 다 완판돼 버렸습니다. 자, 이 술 병 모양을 쓰면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발렌타인 30년 산이잖아요. 그죠? 이게 발렌타인 위스키 WHISKY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아메리칸 위스키란 이 발렌타인 최근에 40년 사이에 나왔습니다. 제 후배가 저 회사 근무하기 때문에 형 하고 저한테 보내왔길래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강의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건 또 60년 산 위스키도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레미 마틴은 꼬냑인데 왼쪽은 엑소고 엑스트라잖아요. 그죠? 이 병 모양이 엑스트라 엑소급만 돼도 예술 작품처럼 병 모양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까미에서 나오는 엑스트라입니다. 오른쪽에 깔로아라는 술은 아까 전에 술의 종류는 제일 처음에 반려주, 둘째 정류주, 셋째 혼성주겠죠. 혼성주 중에 하나입니다.
한 17도쯤 되는데 적어도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자, 진빔. 이거 대표적인 아메리칸 위스키죠. 그죠? 저기 보면 WHISKY야. 스펠링이 다른 겁니다. 이 베일리스라는 술도 아일랜드 술인데 적어도 혼성주입니다. 자, 시바스 리가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이 술을 마시고 그날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유명한 술이죠. 자, 글램시딕은 싱글 몰트 위스키의 가장 대표적인 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자니 워커. 자, 오른쪽에 보면 웨이만한테서 VSOP가 나오잖아요. 이 나폴레옹 것까지는 병 모양이 길쭉합니다. 예술작품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 나폴레옹도 이렇게 생겼고 엑소하고 병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술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와인도 지방에 따라서 병 모양이 다른 겁니다. 자, 이거는 아이스 와인인데 아까 전에 아이스 와인은 포도 송이를 얼려서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 모양도 이렇게 길쭉하지만 375cc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와인을 공부하실 때 와인 바이블이라는 책을 꼭 보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오프라인에서 보는 거고 온라인에서 들어가면 이거는 로버트파크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 세계 와인을 점수를 다 매겨놨습니다. 자, 이 로버트 파크라는 분이 2019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와인의 점수를 잘 매기면 와인값이 2배, 3배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대단히 한데 이분이 은퇴를 했고 지금 제2인자로서는 제임스 스컬링, 안토니오 갤러니 등등이 있는데 제임스 스컬링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한국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58년생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쭉 참고문헌을 했는 거고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굿 테이블맨으로 인간관계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곳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쿠킹 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술 한잔 하면서 좀 여유를 갖고 여러분들 너무 초조해하면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우리는 술이라는 문화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멋지게 살아가기 위한 필요하겠지만 쿠킹 타임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Q&A 받으면서 끝내겠습니다. 20분? 네, 20분. 네, 제가 킬게요. KY하고 KEY의 차이가 몇 근데 스코틀랜드 애들은 스코치 위스키는 KY를 쓰고 난 스코치는 KEY를 쓰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자, 지역을 구분한다는 표현이겠네요. 뭐 하여튼 원래는 원조가 아일랜드가 위스키 원조인데 스코틀랜드로 넘어가가 저들이 원조처럼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강의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질문도 있습니다. 유튜브 끄셨어요? 예.